안녕하세요, 경제연사이트 구독자 여러분. 주간 연사이트입니다. 지난 한 주는 금융 역사책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만큼, 그리고 우리 투자자들의 심장을 쥐락펴락할 만큼 격동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이 거친 파도 속에서 안녕하셨습니까? 주 초반, 우리는 환희에 찼습니다. S&P 500 지수가 사상 최초로 7,000포인트라는 전인미답의 고지를 밟았을 때만 해도 시장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이제 AI 혁명이 완성되었구나, 주식시장은 영원히 오를 것이다 라는 낙관론이 월스트리트를 지배했습니다. 마치 에베레스트 정상에 깃발을 꽂은 등반가처럼 우리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너무나 짧았습니다. 주 후반, 시장은 마치 롤러코스터가 정점에서 수직 낙하하듯 공포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었습니다. 특히 금요일 하루는 피해 금요일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은값이 하루 만에 30% 넘게 폭락하고 믿었던 기술주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며 많은 분이 망연자실하셨을 겁니다. 이번 하락은 단순한 조정일까요? 아니면 거품 붕괴의 서막일까요? 이번 주 시장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명확합니다. 바로 별표 기대와 현실의 충돌 별표입니다. S&P 500 7,000이라는 기대가 매파적인 연준 의장 지명과 AI 수익성 의심이라는 차가운 현실과 정면으로 부딪힌 것입니다. 오늘 주간 연사이트에서는 지난주 시장을 뒤흔든 워시쇼크의 실체부터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속에 숨겨진 AI의 불편한 진실, 그리고 이 혼란 속에서 우리 계좌를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생존 전략까지 20분간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이번 주 시장을 공포로 몰아넣은 가장 큰 사건은 단연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차기 연준 의장 지명입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별표 케빈 워시 별표입니다. 이 이름이 낯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인물이 왜 시장에 그토록 큰 충격을 주었는지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투자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동산 사업가 출신이고 빚을 내서 사업하는 걸 좋아하니까 당연히 금리를 낮추고 돈을 풀어주는 비둘기파 인물을 의장에 앉히겠지 라고 말입니다. 시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저금리와 약달러를 밀어붙일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케빈 워시는 과거 연준 이사로 재직하던 시절부터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 경제를 부양하는 양적 완화 정책을 누구보다 강력하게 반대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건전통화론자, 즉 별표돈의 가치는 지켜져야 한다, 별표 파기는 신념을 가진 사람입니다. 연준이 시장이 힘들 때마다 구원투수처럼 나타나 돈을 풀어주는 이른바 연준풋을 싫어하고 오히려 연준이 보유한 채권을 팔아 시중에 돈을 걷어들이는 대차대조표 축소를 주장해왔습니다. 시장은 즉각적으로 발작했습니다. 아, 이제 연준이라는 든든한 뒷배가 사라지는구나. 이 공포감은 유동성의 힘으로 올랐던 자산들을 가장 먼저 강타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역사적인 실버 가격의 대폭락입니다. 선물 가격이 하루 만에 무려 31%나 주저앉았습니다. 여러분, 이건 주식이 아닙니다. 원자재가 하루에 30% 넘게 빠진다는 건 1980년 이후 처음 보는 거의 반세기 만의 사건입니다. 은뿐만이 아닙니다. 금값도 11% 급락했고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도 초토화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워시가 의장이 되어 돈줄을 죄고 달러 가치를 높게 유지하려 한다면 강달러, 달러의 대체제인 금이나 그리고 유동성을 먹고 자라는 코인 같은 자산은 설 자리를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워시의 등장은 시장에 이렇게 선언한 것과 같습니다. 이제 공짜 점심은 없다. 파티는 끝났다. 두 번째 충격파는 기술주 진영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우리가 S&P 500 7,000 시대를 열 수 있었던 원동력은 누가 뭐래도 AI, 그리고 빅테크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장주인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발표는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아주 묘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수치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곤두박질 쳤고 기술주 전반에 매도세가 쏟아졌습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바로 수익성 검증, 쇼미더머니의 시간이 도래했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들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재무제표를 뜯어보며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너희가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고 수백조 원을 쏟아붓고 있는데 CAPX, 클라우드 성장률은 왜 둔화되고 있지? 그리고 앞으로 영업이익률은 왜 떨어진다고 하는 거야? 라는 의구심이 터져나온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AI는 미래를 바꿀 것이다 라는 꿈만으로 주가가 올랐다면 이제는 그래서 지금 당장 얼마를 벌고 있는데 라는 숫자를 요구하는 단계로 시장의 눈높이가 바뀐 것입니다. 이 불안감은 다시 원자재 시장으로 불똥이 튀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은가 폭락의 원인이 단순히 워시쇼크 때문만은 아닙니다. 은과 구리는 전력 설비와 반도체 회로의 필수적인 산업용 금속입니다. 만약 빅테크 기업들이 생각보다 AI로 돈 벌기가 쉽지 않네, 투자를 좀 줄여야겠어 라고 결정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금속들에 대한 실질적인 산업 수요가 증발하게 됩니다. 즉,
가격의 31% 폭락은 워시 쇼크라는 금융적 악재와 AI 인프라 투자 축소라는 실물적 공포가 결합하여 만들어낸 합작품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세 번째 포인트는 경제 지표와 정책 이반자들의 인식 사이에 벌어진 거대한 괴리입니다. 지난주 발표된 1월 소비자 신뢰 지수는 84.5를 기록했습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심각한 것이냐면 전 세계가 멈췄던 팬데믹 당시보다도 낮고 무려 12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실제 거리에 나가보면 사람들은 지갑을 닫고 있고 물가가 너무 비싸서 못 살겠다, 경기가 앞으로 더 나빠질 것 같다 며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연준 FOMC는 지난주 성명서에서 경제가 여전히 별표 견고하다, solid, 별표 고평가했습니다. 일반 국민은 아파서 비명을 지르는데 의사는 환자분 건강하신데요? 라고 진단하는 꼴입니다. 중앙은행이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엉뚱한 처방을 내리는 정책 실기, 팔리시 에러를 범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경기가 나쁜데 긴축을 해버려서 경제를 망가뜨리는 실수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정부 내에서도 목소리가 제각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달러가 제자리를 찾고 있다며 약달러를 용인하는 듯한 발언을 했지만 그가 지명한 워시는 강달러론자입니다. 베선트 재무장관은 환율 개입은 없다며 한 발 물러섭니다. 이렇게 컨트롤 타워가 부재한 상황에서 중동에서는 미국이 이란에 항공모함을 보내며 전쟁 위기까지 고조되고 있습니다. 유가가 급등하면 물가가 다시 오르고 경기는 침체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악몽이 되살아날 수 있는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면 우리는 당장 다음 주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주간 연사이트가 제시하는 핵심 전략은 별표 철저한 방어와 진짜 옥석 가리기 별표입니다. 첫째, 현금 비중을 늘리십시오. 워시 체제 하에서는 시장에 풀렸던 돈이 마릅니다. 빚을 내서 투자하는 레버리지는 이제 독이 든 성배와 같습니다. 변동성이 극도로 커질 수 있으므로 언제든 기회를 잡거나 위기를 방어할 수 있도록 현금을 확실히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둘째, 채권 투자는 짧게 가져가십시오. 전문 용어로 배열 스티프닝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 국채금리가 오르는 현상인데 워시 지명자가 연준이 가진 채권을 시장에 내다 파는 양적 긴축 QT를 선호하기 때문에 시장에 국채 매물이 쏟아질 거야 라는 공포가 반영된 것입니다. 따라서 만기가 긴 30년 물 같은 채권은 가격이 떨어질 위험이 큽니다. 채권에 투자하신다면 듀레이션 만기 짧은 단기채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방어적으로 구성하십시오. 셋째, 주식은 진짜만 남기십시오. AI 테마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나도 AI 관련주야라고 이름만 걸고 올랐던 주변부 종목들은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반면 이번 폭락장에서도 샌디스크처럼 확실한 실적으로 증명한 기업들은 오히려 주가가 올랐습니다. 밸류에이션 부담이 적고 현금 흐름이 탄탄한 별표 실적 기반 우량주 별표로 압축하십시오. 또한 이번 시장의 혼란 속에서 메디케어 이슈 등으로 과도하게 주가가 빠진 헬스케어나 보험주 같은 방어적인 섹터에서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것도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S&P 500 7000시대 개막과 동시에 찾아온 이 거대한 변동성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쉬운 돈, 이지머니로 돈 벌던 시대는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막연한 꿈이나 유동성에 기대어 투자하던 시기는 지났습니다. 철저한 데이터와 실적, 그리고 냉정한 리스크 관리가 여러분의 수익률을 결정하는 진짜 실력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다음 주는 워시 지명자가 불러온 충격을 시장이 어떻게 소화해내는지, 그리고 고용지표 등이 실제로 경기 침체를 가리키고 있는지 검증하는 매우 중요한 한 주가 될 것입니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주간 연사이트가 매일 여러분의 든든한 나침반이 되어 이 안개 속을 함께 헤쳐나가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주 아침 더 깊이 있고 명쾌한 분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